2부는 패널 토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산업별 디지털 업무 전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틸론의 차진욱 본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패널로 GSITM 신준호 부장님, SNA 김현진 부장님, P&D-INC 함경민 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좌장을 맡은 틸론 CX본부 차진욱 본부장입니다. 데이빗데이 디지털 업무 전환 좌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판 3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신진호 매니저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GSITM의 신준호 매니저입니다. GSITM은 틸론의 라이센스 청판과 조달 청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있는 행사에서 초청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진 부장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SNA의 VC팀 김현진 부장입니다. SNA는 20여 년간 하드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틸론의 총판입니다. 데이빗데이에 참가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경민 부장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P&D-INC 함경민 부장입니다. 저희 P&D-INC는 보안과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틸론 총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틸론 데이비드데이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GSITM에서 먼저 기억에 남는 구축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GSITM에 수행했던 사업 중에서 좀 특이한 사례인데 재밌는 성공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이면서 자체 다스 시스템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CS센터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고 동종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S센터는 대부분 집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상담사를 고용해서 타 기업의 CS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인데요. 매니저들이 상담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방법이나 상품 정도 같은 것들을 교육하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사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근무 기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단체 교육이나 근무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합 운영이 불가피한 운영 환경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상담사들은 정규직 직원이긴 하지만 이직률이 높고 단기 계약직과 유사한 정규직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와 같은 직원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정상화되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원격 근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스 시스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객은 크게 4가지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했습니다. 첫째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집합 운영되고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 비상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고객사의 업무 환경과 동일하고요. 세 번째는 업무 자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PC나 노트북, VPN, 보안 프로그램처럼 여러 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상담사를 위한 원격 근무 환경 구성은 너무 복잡하고 자원 관리가 안 될 뿐 아니라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보안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보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격지에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보안이 취약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업무 환경 배포가 가능하게 했고 상담 직원의 외부 근무가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사례가 되네요. 다스 시스템 구축이 첫 사례라고 하던데 사업하는 동안 좀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다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구축 방식이나 시스템 구조는 일반 VDI 구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추가 개발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프라이빗형 VDI 시스템과는 달리 다스의 경우에는 운영 관리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매니저의 중간 관리자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고요. 관리자 포탈, 사용자 포탈 외에 중간 관리자 포탈을 제공해서 운영자와 매니저, 또 사용자와 매니저 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 권한을 정의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업무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인데요. CS 센터에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 교환기가 있습니다. 어바야나 IPCC 같은 소프트폰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소프트폰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PC에 설치되는 전화 교환기입니다. 통화의 수신, 착신, 교환, 대기, 녹취 이런 통화 관련 주요 업무를 처리합니다. 소프트폰은 유선 전화 기와는 다르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VDI 내에서의 통화 음성 품질이 관건이었습니다. PC에서의 통화 음성 밀림 현상, 울림 현상, 네트워크 부하 같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품질로 성능을 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VDI 시스템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접속 단말, 헤드셋 같은 업무 환경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웹포탈 같은 운영 지원 도구까지 전부 구성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다스에 필요한 전반적인 구성을 완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틸론 트레이서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VDI에 처음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 예.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틸론 트레이서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VDI에 처음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블랙박스 같은 기능으로 VDI의 화면 그리고 VDI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솔루션입니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고객이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CS 센터의 VDI를 고민하시는 고객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 있게 검토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좋은 사례네요. 잘 들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대기업 구축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년도에 구축을 했다가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확장한 사례인데요. 용도는 주요 시스템 접근을 VDI로 통제를 하고 또 기술 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협력사 직원, 또 주요 시스템에 접근하는 SM 직군, 개발자가 사용하는 SI 직군 이렇게 세 개의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1200유저까지 확장을 했고 1000유저 이상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 80%에서 90% 정도 사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잘 하시고 있는 고객을 보면 구축한 저희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장표가 계속 유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GS 아이템의 구축 사례는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GS 아이템은 유스트라 클라우드라고는 브랜드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틸론 디스테이션을 기반으로 유스트라 G 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 다스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GS 아이템은 현재 지금 중견기업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중견기업은 공공사업 진출에 제한 같은 건 없을까요? 공공 다스 사업은 입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사업은 예년과는 달리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TF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확산 모델을 만들어서 하위 기관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관련 사업으로 기관별 구축 사업, 또 조달 구매 사업, 다스 사업 정도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GS ITM에서 준비하는 것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 다스 서비스의 사업 진출입니다. 또 데스크탑 가상화의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범 사업과 연구 과제를 진행했는데 그중 가장 현실화고 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업무용 원북 사업입니다. GS 아이템은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행안부 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만족도 결과가 80%나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원북 사업에 대해서 클라우드 센터 운영에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스 사업을 GS 아이템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떤 구도로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GS 아이템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나라장터의 다수 공급자 계약의 주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과 함께 3자 구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틸로는 다스 솔루션으로, 공공 클라우드는 CSCP 인증을 보유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와 또 GS 아이템은 공공 다스 시스템의 주 사업자로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스 인증은 21년도에 신설됐는데요. 신선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없습니다. GS 아이템은 금년 10월을 목표로 다스 인증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GS 아이템 말씀은 잘 들어봤습니다. 올해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길 꼭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SNA에서 준비하신 순서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예. SNA는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예. SNA에서는 그 디스테이션 9.0 공공 조달 현황과 그리고 요즘 그 ISMS 인증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부분은 첫 번째로 디스테이션 9.0 공공 조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스테이션 9.0 공공 조달 현황입니다. 그 참고상으로 한번 알아둘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금년 5월 14일부로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테이션 9.0 제품을 찾으실 때 뭐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시도록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금 그동안 조달해서 구매하던 그 사이트가 아예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월 14일부로 완전히 그 이관이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재 디지털몰에서 지금 이관이 되었던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디스테이션 9.0 상품은 크게 그 두 가지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유저 수에 따라서 1에서 99유저, 그다음에 100유저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 규모와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런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유저 이상, 또 100유저 이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별로 그 기관별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저희 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0유저 이상은 54만 원, 그다음에 100유저 이하는 59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부가세 포함으로 그 바뀐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예, 얘기죠. 현재 네. 구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디스테이션 9.0은 그 앞에서 설명드린 상품 이외에 그 조달청의 그 적정 규격과 이런 품질 계약을 보장받은 유지 관리 상품을 그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각 유저별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좀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A 타입, B 타입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상세 내용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A 타입은 월 1회 유지 관리 지원, B 타입은 분기별 1회 유지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환경에 맞는 유지 관리 상품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유지 보수도 조달청에서 조달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뭐 디스테이션 9도 9.0도 조달로 구매하고 그리고 1년 넘어서 무상 유지 보수 기간 지난 이후에 유지 보수도 조달로 구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 그 기존에 그 조달로 구매를 안 하셨다 하시더라도 기존에 입찰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납품된 제품들 형태도 그 조달청 그 페이지에서 구매하셔서 유지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네. 예. 잠시 장표가 100유저 이상 네. 또 AB 타입은 저희들이 현재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죠. 이제 공공 조달 시장 분석을 저희들이 그 조달청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틸론 디스테이션 9.0 제품이 그 2021년 8월부터 10일 기준으로 69%를 달성해서 조달 판매 기준 1위를 달성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고 근데 1위를 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숫자.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이제 조달 구매 시에 한번 그 담당 기관 담당자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디스테이션 9.0을 선정을 했느냐? 일단 첫째로 국내 최고의 가상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 국가용 보안 기능 확인서 VDI 업체로 최초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이런 최다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들었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조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스테이션 9.0 상품도 현재 그 나라장터 등록되어 있지만 그 SNA에서도 현재 그 TSV 시리즈 서버 시리즈를 5200, 5500 시리즈를 3월에 그 나라장터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틸론 디스테이션과의 이런 최적 성능을 저희들이 보장을 좀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그 VDI 운영에 최상의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일단 저희가 조달 등록 서버 중 그 최고 성능의 하드웨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TSV 서버는 지금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TSV 서버에 그 사실 숨겨져 있는 약어인데요. 틸론 SNA 그 VDI. VDI. 네. 그래서 저희들이 TSV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부분 자체가 그 VDI 설계 시에 상당히 좀 오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DI 설계 시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미스를 좀 방지할 수 있게끔 5200 장비는 그 기존의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신규로 도입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5200 시리즈와 접목시키면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 5500 TSV 5500이라는 이 우측에 보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VD 단독형으로 아주 심플하게 구성하기 위한 이런 모델로 그 상품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효율적으로 좀 잘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디스테이션을 조달청에서 50유저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고 TSV 5500 서버가 지금 50VD 단독형 추천이라고 써 있는데 저 모델을 구매를 하게 되면 뭐 별도의 뭐 다른 구매하거나 하는 거 없이 50유저를 바로 구성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주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가장 네. 그 심플하면서 가장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뭐 제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범 사업 이런 데서 좀 많이 뭐 니즈가 있겠네요. 예, 많은 기관에서 지금 현재 니즈들이 상당히 문의가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두 번째로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구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들 자체가 저희들이 뭐 특정 그 사례를만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 ISMS P 인증 뭐 요즘 그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서 상당히 많은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인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증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구축 사례와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 기업이 올라왔네요. 예. 예. 이런 대표적인 이런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인 이제 여기어때 컴퍼니입니다. 뭐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다 대부분 다 아시는 이런 그 사례가 되겠죠. 국내 최대의 숙박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내 이용자 수, 협력업체 수가 1위인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이제 고객과 미팅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우선적인 부분 자체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의 특색을 저희들이 맞추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성원 대다수가 이런 요즘 MZ 세대, 그리고 뭐 주 37시간 근무를 하는 이런 또 특이한 기업, 마지막으로 이런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어때 임직원 수는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기 네. 지금 일단 협력 임직원 기준으로 해서 기업 고객사가 뭐 지금 장표도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 400여 업체, 또 협력 임직원이 대략 한 45만 명 정도. 45만 명이 꽤 예, 많은 인원이네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여기어때와 같이 이렇게 발맞춰 나가고 있는 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인데도 예. 대단한 기업이네요. 네. 예. 계속 진행하시죠. 그래서 고객사와 한번 저희들이 사전 VDI 구축에 대한 이런 검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여기어때라는 그 기업 특성상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가 되어 있겠죠. 이 부분. 두 번째로 보안 통제, 자료 유출 차단, 업무망 분리 이런 관리의 편의성에 대해서 그 상당 기간 논의를 좀 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어때 측에서 그 보안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요건 자체가 ISMS-P 인증, 이런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에 대한 설계를 디스테이션 9.0이 구현하는 것이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은 그 POC부터 해서 그 1차적인 목표를 ISMS-P 인증 심사 기반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요 인증 심사 기반에 따른 보안 기능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고 보안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원하셨습니다. 틸론 디스테이션이 딱 맞는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다양한 임직원의 단말기 접속을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MZ 세대가 많다 보니 그 임직원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 MZ 직원들이 맥북을 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었죠. 아, 맥북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은 그렇게 많이 좀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고요. 네. 그다음 법령적으로 정보통신망법 47조, 개인정보보호법 32조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했죠. 여러 가지 망연계나 기타 여러 보안 인증 연동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즈 11 업그레이드에 따른 VDI 리소스를 확보하는 게 주요 1차 목표였고요. 두 번째로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맥북 사용에 따른 맥OS 링커의 안정성이 가장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 UI 등의 이런 편의성도 덩달아 제공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맥북 사용자는 많이 있는 거죠? 대다수 대다수. MZ 세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그 맥OS 상당하게 많이 썼죠. 심지어는 뭐 요즘 최근에 나온 뭐 M1 칩셋까지 탑재된 맥북까지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원래 맥OS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예, 현재 우리가 틸론 디스테이션 9.0의 보안 정책과 여러 가지 보안 통제 정책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통제받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뒀던 크게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조금 이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에서 참조할 만한 뭐 두 가지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MD 에픽 CPU 기반의 VDI를 저희가 또 민수기업에서 POC를 거쳐서 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인텔 기반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구축했던 이런 사례였는데 또 에픽에서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맥OS에서 연동되고 있는 링커 부분들, 호환성 부분 상당히 저희들이 한 거의 20여 차례 이상 테스트를 해서 보안 적합성에 맞게끔 뭐 커스터마이징 부분들을 이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AMD CPU로 좀 구축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대다수가 이전에서도 쭉 해왔던 부분들은 이제 인텔 기반의 CPU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AMD CPU로 적용을 했을 때 뭐 또 어떤 차이점이나 장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 POC를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동급의 인텔 CPU 기반으로 해서 한 15% 정도의 이런 퍼포먼스가 향상되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 각 개별 VD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PC들도 요즘에 AMD를 탑재한 PC를 많이 쓰는 상황인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동작되는 VD들도 상당한 그 인텔에 비해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또 발휘를 했는데 네. 뭐 그럼 사실- 여기어때 예, 말고 예. 뭐 다른 데도 AMD CPU로 구축한 사례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2021년도에 음.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고 코바코? 하죠. 예, 코바코르죠. 예, 예. 예. 코바코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도 그 AMD AMD CPU 로? 서버를 저희들이 납품을 해서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음. 그 담당 그 직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만족하면서 그 2차 사업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민간에서도 AMD CPU로 VDI 구축한 사례가 있고 공공에서도 AMD CPU로 이제 구축한 사례가 있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아, 네. 진행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 이후에 그 도입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요청했던 ISMS 인증 요건을 디스테이션이 충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런 법령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리적인 조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그 민감 정보 취급자 통제 기능도 저희들이 부여를 하게 되어서 그 접속 통제 및 로그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그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 부분들, 특히 이제 보안 기능 확인서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능들을 100% 적용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그 완벽한 저희들 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VDI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보안 기능 확인서는 틸런이 지금 최초로 취득을 했고 또 그 버전 역시도 최초로 취득하면서 2.0을 갖고 있는 건 지금 현재 틸런밖에 없죠. 예, 현재 네. 뭐 틸론 외에 뭐 타사에서 지금 현재 뭐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버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업계에서 최초로 또 받았다는 이런 네. 그 우리 보안 기능 확인서 부분 자체가 상당히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일반 ISMS 기관에서도 상당히 큰 그 도입 맞습니다. 관련해서 안티-AD로 가 이제 구현이 가능한 또 뭐 이 보안 기능 확인서는 뭐 틸런밖에 지금 없다. 뭐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어때 컴퍼니 1차 사업을 이제 완료를 지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완료를 지었고 2차 사업을 현재 지금 그 금월부터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 이후에 이런 나왔던 여러 가지 또 고객 또 그 문의사항 그다음에 무장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고도화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드 파티 로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VDI 솔루션과 그 보안 로그 간제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계속 이제 나오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죠. 윈도우 11, 그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기구축된 VD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윈 11으로의 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게스트 OS를 윈 11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윈도우 10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어. 상당한 퍼포먼스도 좀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대다수 지금 현재 되는 POC 공공기관 POC에서도 뭐 절반은 윈도우 10으로 게스트 OS, 뭐 절반은 윈도우 11 게스트 OS를 올려서 이렇게 POC 요구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뭐 빠르게 뭐 최신 OS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 뭐 네, 이런 틸런이 말씀이시죠?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 기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ISMS-P 인증 관련해서 이 디스테이션과 이런 연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SMS 법적 근거는 뭐 정보통신망 47조, 개인정보법 32조 2항에 따라서 그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 인증 기준은 그 여러 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그 2점 이 빨간색 네모로 지금 현재 그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에 대해서 현재 디스테이션 9.0이 그 ISMS 인증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여기어때 컴퍼니는 그 인증 기준을 충족시켰던 이런 그 구축 사례가 되었습니다. 예. 뭐 민감 정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대목이네요. 예, 주요 사례가 디스테이션 됐습니다. 9을 구매를 하게 되면 뭐 ISMS에 대한 그런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불어 이야기하면
그 보안 전문가가 음. 그다음 디스테이션 우리 구축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자들끼리 협업을 해서 이런 그 ISMS 이런 법령 부분들도 그 SNA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구축이 그 상당히 그 인증 기준에 충족시켰던 대표적인 이런 사례라고 저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 그 ISMS 인증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NA의 김현진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P&DINC 어떤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장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백 사례를 통해 틸론과 P&DINC의 행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고객 신뢰를 통한 대법원 사례로 틸론과 P&DINC의 협업을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확정적 선택으로 구축을 지원한 방위사업청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워크로 다가가는 틸론과 P&DINC의 생각을 확인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법원과 방위사업청 사례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중 사법부 도입 사례인 대법원 윈백 사례는 고객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대법원 기술적 파트너인 틸론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복수 가상화 솔루션을 관리하는 엔케아 포탈을 운영 중이었으나 통합 운영 방안이 부재되었고 기술적 이슈로 인해 통합 관리 방안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윈7 만료와 더불어 윈10 업그레이드 시 V사 가상화 솔루션의 추가 도입 등 많은 사이트 이슈가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사업에 참여한 틸론과 저희 P&DINC는 해당 이슈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윈10과 더불어 윈11까지 지원되도록 고도화 설계. 둘째, 센터포스트를 통한 가상화 솔루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셋째, 1차, 2차 사업 진행으로 최적화 검증 선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대법원 제안 결과 6,500 유저 사업 수주 및 3차 사업분 확장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차 사업분 확장까지 진행을 하셨군요. 그러면 그 대법원 제안하시면서 뭐 크게 어려움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이트 최우선 과제는 통합 관리였습니다. 복수 가상화 솔루션 사용과 더불어 엔케아 포탈 기술 문제 등 통합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틸론의 선택은 센터포스트였습니다. 틸론은 가상화 솔루션 개발 노하우를 통해 대법원 최저가 센터포스트 커스터마이징을 진행 중에 있고 전체 사용자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포스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VD 관리, 운영, 계정 관리, 사용자 Q&A 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탑재하였고 대법원 통합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VDI 사용자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사용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2차 사업뿐만 아니라 3차 사업분 확장 설계로 1차, 2차, 3차까지 전체 사용자 21,500 유저 이상을 틸론 디스테이션으로 통합 윈백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체 사용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 대법원 전체 사용자가 틸론의 디스테이션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용자 디스테이션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센터포스트 연동과 더불어 윈11 확장 설계까지 사이트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윈백 사례가 있나요? 네, 방위사업청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위사업청은 무엇보다도 틸론과 P&DINC의 구축 기술이 빛났던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 당시 이미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로 가상화 솔루션은 디스테이션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별 디스크를 컨버팅해줘야 하는 기술적 핵심 포인트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울러 V사 접속 클라이언트의 접속 지연과 VD 특화 관리 포탈 부재, 사용자 데이터 이관 등 다양한 기술적 부분이 검증되어야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물론 보안 기능 확인서 취득 제품은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이에 틸론과 P&DINC는 보안 기능 확인서 취득 제품인 디스테이션을 필두로 사전 배포를 통한 클라이언트 접속 속도를 확인하고 사용자별 소실 없는 데이터 컨버팅과 완벽한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사이트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위사업청의 경우는 이 철저한 보안이 중요하고 뭐 그런 보안이 또 중심에 있을 텐데 P&D-INC의 구축 전략은 어땠나요? 네, 우선 사이트 특성을 개념도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거점 방화벽, 거점 백본, 락, IP 스캔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디스테이션이 연동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보안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VD 내부에 보안 에이전트들이 인스톨되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P&D-INC는 다양한 보안 체계로 구축된 사이트 특성을 파악하고 트래픽 경로를 확인하여 VDI를 최적화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에 고도화 구축을 진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VDI 내부 보안 솔루션 인스톨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사전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 마스터 디스크 내부에 보안 에이전트를 인스톨하여 사전 배포를 진행하였고 사전 배포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체 배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뭐 방위사업청 얘기는 여기서 끝.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럼 계속 또 진행하시죠. 네네. 사실 조금 다른 얘기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하이퍼워크석 틸론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장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네트워크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서비스 통신 기술 이전에 기술적 측면과 서비스적인 측면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네트워크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G, 4G LTE, 와이파이, 인터넷망, 업무망 등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의 큰 주제는 스마트워크를 넘어 하이퍼워크로 도약하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측면에서 바라보는 하이퍼워크는 뭐 어떨지 이제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망 구축은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별 보안 정책이 상이함으로써 서비스 연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 타 기관 간의 연동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2016년부터 국가 융합망 구축을 추진하였고 현재 국가 융합망 사용률은 더욱 증가하여 융합 서비스 개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융합이라는 단어에서 하이퍼워크의 시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이퍼워크는 모든 디바이스의 연동과 공간적, 통신적 제약이 없는 융합적 개념일 것입니다. 보안 유지가 기본이 되고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하이퍼워크의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하이퍼 네트워크와 하이퍼워크의 만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네, 다음 장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창하게 가제를 달아봤지만 사실 하이퍼워크는 이미 한층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글래스 같은 건데요. 현재 지사의 웨어러블 글래스는 캠으로 연동되는 정보를 디지털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증강현실 디바이스입니다. 현재 디지털 정보 시각화 및 음성 명령, 길찾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웨어러블 글래스에 화상 기술을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깅을 하거나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증강현실 기술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장 회자가 되는 부분이 우리만의 세상, 유니버스에 관한 세계관일 것인데요. 노는 곳에서 일하고 일하는 곳에서 놀 수 있는 업무 문화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측 상단의 이미지는 N사의 제페토라는 프로그램 속 발표자의 아바타입니다. 메타버스 공간 속에 VDI를 포함하는 다양한 업무의 환경을 접목한다면 업무는 놀이가 될 것이고 업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이퍼워크는 꼭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처럼 기술은 일상생활의 일부이지만 원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동 시간별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업무 질이 하락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거점형 업무 공간과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다면
통합 업무 시스템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구매하는 상품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엣지 컴퓨팅과 거점형 서비스를 생활 속에 들여온 건데요. 지역 업무 센터와 함께 융합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생활 사업 하이퍼워크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거창할 수 있지만 근미래 하이퍼워크를 상상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직은 규정도 없고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하이퍼워크의 중심에 항상 틸론과 P&D-INC가 함께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총판 3사에 준비하신 내용은 이제 다 들어봤는데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 GSITM은 CS 센터의 최초 다스 구축 사례를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VDI 확장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유스트라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다스 사업을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SNA는 디스테이션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 조달 현황 그리고 ISMSP죠. ISMSP 인증 기업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쪽에도 좀 시장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P&D-INC는 윈백 사례 지금 2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고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한 하이퍼워크 전환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텔로는 우리 총판 3사와 함께 하이퍼워크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